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를 가장 효과 없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을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연구를 보면 사과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사과가 알고 보면 몸에 들어가자마자 제 역할의 절반을 버리고 있는 셈인 건데,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한 한 단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면 다음 10년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신호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혈압계를 찾고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밤에는 자다가 심장이 한 번씩 쿵하고 뛰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시계를 보면 아직도 잠들 시간이 남아 있는데 머릿속은 이미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 다시 눕기도 어렵죠. 혈압, 혈당, 혈중, 지방, 수면 이 네 가지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줄줄이 흔들리는데 그 과정을 몸은 조용히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안을 폭발시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약을 늘리고 식단을 줄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제한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문제를 복잡한 약이나 고가의 건강식품 없이 부엌에 있는 두 가지 재료만으로 부드럽게 돌려놓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화려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버린 방식입니다. 보통 사과를 드시는 분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드실 겁니다. 사과가 혈관과 장에 좋다고 하니까 사과를 꾸준히 먹으면 해결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사과는 몸에 좋은 작용을 만듭니다. 사과의 펙틴은 장에서 기름 성분과 담즙산을 붙잡아 배출시키고 칼륨은 과한 나트륨을 밀어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껍질에 집중되어 있는 폴리페놀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사과는 분명 몸에 좋은 작용을 만들지만 사과가 몸을 가볍게 만들고 부담을 덜어주는 동안 안정이라는 또 다른 축이 비어있게 됩니다. 그 공백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은 분명 더 가벼워져야 하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예민함이 올라오거나 잠이 잘 이어지지 않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과만으로는 몸의 네 축을 모두 묶어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대추입니다. 대추는 사과와 성질이 정반대이면서도 사과가 만든 공백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식품입니다. 대추에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성분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몸속 긴장 신호를 완만하게 낮춰주고 기운이 허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과가 부담을 내려놓는 힘이라면 대추는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앉혀주는 힘인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힘이 만날 때 생기는 조화입니다. 정리만 하면 불안정해지고 안정만 하면 정체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과와 대추는 서로의 과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찾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생으로 먹어도 나쁘지 않지만 생사과와 생대추는 성질과 작용 속도가 너무 다릅니다. 생사과는 장을 자극하는 힘이 강하고 생대추는 따뜻한 성질이 과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몸속에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시니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끓여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끓이면 사과의 차가운 성질이 온화해지고 대추의 따뜻함이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섬유질은 장을 자극하지 않는 형태로 풀리고 대추의 안정 성분은 물속에서 더 균일하게 우러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과 대추차는 몸이 받아들이기 가장 편안한 중간 지점을 만들어줍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강한 효과가 아니라 부담 없이 이어지는 완만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는 사과와 대추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손질하고 어떤 방식으로 끓여야 몸이 가장 부담 없이 반응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세척과 손질, 끓이는 시간에 따라 몸이 느끼는 편안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과 고르는 법입니다. 사과는 단순히 맛으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껍질의 색과 단단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껍질이 붉고 선명한 사과는 따뜻한 성질이 적당히 들어있어 대추의 따뜻함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반대로 초록 사과는 성질이 차고 산미가 강해 사과 대추차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노란 사과는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데는 좋지만 혈관과 신경을 동시에 다루는 데에는 힘이 약합니다. 따라서 껍질째 사용할 수 있는 붉은 중간 크기 사과 2개가 가장 적합합니다. 대추는 더 신중히 골라야 합니다. 대추는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건조 과정에서 과하게 가공된 경우가 있어 색이 지나치게 밝거나 반들거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하고 색이 자연스러운 자주빛을 띠며 주름이 촘촘하지만 바싹 마른 느낌이 아닌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추는 7알에서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당 성분이 높아지고 체질에 따라 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 건강에서는 적당한 양이 더 중요합니다. 재료를 골랐다면 이제 세척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세척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차의 질을 결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특히 대추는 주름이 많아 먼지나 잔여물이 깊숙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흐르는 물에 헹구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대추를 그릇에 담고 식소금 1스푼, 밀가루 1스푼을 넣은 다음 물을 조금 부어 손으로 3분 정도 문질러주면 소금은 살균 작용을 하고 밀가루는 흡착력이 있어 주름 속의 미세한 잔여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맑은 물로 3번 이상 헹구면 됩니다. 사과도 껍질째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소금물에 담가 두었다가 손바닥으로 껍질 표면을 문질러 세척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사과 껍질에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성분들을 얻지 못하고 불필요한 잔여물이 함께 우러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질입니다. 대추는 칼집을 여러 개 넣어야 합니다. 칼집이 들어가야 대추 속의 안정 성분이 고르게 우러납니다. 또한 씨를 그대로 둘지 제거할지는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대변이 단단한 분처럼 열이 많이 쌓이는 체질이라면 씨를 제거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체질은 씨를 그대로 넣어도 무방합니다. 사과는 껍질을 남기고 속의 씨와芯만 제거한 뒤 손가락 1마디 정도의 크기로 썰어줍니다. 너무 크게 썰면 우러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작으면 섬유질이 지나치게 풀려 탁해질 수 있습니다. 균일한 크기야말로 안정적인 우림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제 끓이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냄비에 손질한 사과와 대추를 넣고 물 1.5리터, 즉 밥공기 6그릇 정도를 붓습니다. 뚜껑을 닫고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는 순간 중약불로 줄여 20분 동안 은은하게 끓입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은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C처럼 열에 약한 성분이 파괴되지 않으면서 사과와 대추가 서로의 성질을 안정적으로 맞추는데 가장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사과의 상큼함이 사라지고 대추의 단향이 무겁게 깔려 몸이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20분이 지나면 사과는 부드럽게 익고 국물은 옅은 금빛으로 변합니다. 냄비를 열면 사과의 산뜻함에 대추의 따뜻한 향이 섞여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는 느낌이 납니다. 이때 불을 끄고 약가식혔다가 드시면 됩니다. 시니어에게 너무 뜨거운 음료는 식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체질에 맞춘 조정을 하고 싶다면 그 역시 간단합니다. 손발이 차고 늘 필요한 분은 생강 얇은 조각 2~3개를 넣어 따뜻함을 보완하면 좋습니다. 입이 쉽게 마르고 대변이 단단한 분은 대추의 양을 줄이고 구기자 1줌을 넣으면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이 무겁고 더부룩한 분은 귤껍질 2조각을 넣으면 정체된 느낌이 사라지고 향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사과 대추차는 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가 효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차라도 섭취 시간과 양, 온도, 빈도에 따라 몸이 받는 부담과 도움의 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한 섭취법을 알고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것입니다. 사과 대추차는 몸을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이 불안정한 시간이나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과 속의 유기산이 빈속을 자극하면 속쓰림, 더부룩함, 심할 경우 위산 역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시간입니다. 이때는 위장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여서 사과의 정리작용과 대추의 안정작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또는 밤에 잠들기 1시간 전도 좋은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리는 단계라 대추의 신경 안정 효과가 더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섭취량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많이 마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니어의 몸은 과한 양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적정량은 200에서 300ml입니다. 종이컵 1컵 반 정도 혹은 밥그릇 1그릇 정도의 양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이보다 많으면 장과 신경이 과하게 반응해 몸이 갑자기 피곤해지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차는 매일 마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몸이 변화를 흡수하고 회복하는 데는 일정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자극보다 완만하게 반복되는 리듬이 훨씬 건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 대추차는 부드럽고 안전한 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자주 변동하는 분들은 대추 해당 성분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대추 양을 줄이고 한 번에 마시는 양도 200ml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담당 주치와 상의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약, 고지혈약, 심장질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이 차를 약 대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그대로 복용하시고 사과 대추차는 생활 속 보조 루틴으로 활용해야 안전합니다. 열이 나는 감기나 염증성 질환을 앓는 중에는 대추의 따뜻한 성질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사과와 대추라는 단순한 재료가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어떻게 끓이고 언제 마셔야 하는지까지 한 단계씩 차근차근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들으면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막상 실천으로는 잘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시작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3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과는 몸속 부담을 정리하고 혈관과 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둘째, 대추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흔들린 수면과 기력을 차분하게 잡아준다. 셋째, 두 재료를 함께 끓인 사과 대추차는 혈관, 장, 신경, 수면이라는 4축을 동시에 묶어주며 시니어의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반응하는 균형점을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불확실한 느낌이 커지기 쉽습니다. 수치가 오르내리면 하루가 불안하고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면 다음날 기운이 떨어지고 가끔은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통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과 대추차는 그 통로를 다시 열어주는 매우 부드러운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영상이 끝난 뒤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십시오. 재료를 꺼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회복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배운 방식대로 그대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몸은 여러분이 보내는 이 작은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고 그 신호에 맞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사과 대추차 습관을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몸에게 보내는 약속이자 앞으로의 변화를 이어갈 에너지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건강 정보는 서로 나눌 때 비로소 더 큰 가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압, 혈관, 장, 수면으로 고민하시는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불안한 하루를 바꾸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연구 기반의 생활 건강 루틴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늘보다 더 가벼워지고 내일은 한층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바꾸는 작은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